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더위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포항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낮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면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포항이 밤사이 27.1도까지 오르면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이 열기는 낮에는 고스란히 폭염으로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영덕이 34도, 경주가 35도 등 연속 3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까지 맑아 볕이 그대로 내리쬐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 더위 체감 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면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온열 질환은 고령층이나 유아, 어린이에게 더 취약합니다. 그 이유는 노령층은 노화로 인해 땀 배출이 줄면서 체온 조절이 어렵기 때문이고요. 유아나 어린이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입니다. 본인은 물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 34도, 포항 33도, 경주가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1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은 맑은 가운데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다음 주에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이 북방 경제 협력을 성공하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과 교류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조 체제 구축도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북방 경제 협력 방안은 철도와 항공, 항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해선 철도의 경우 끊겨 있는 강릉 제진간 구간을 복원해야 합니다. 동해 중부선 포항 삼척 구간은 오는 2020년 완공되지만 단선 철도여서 복선화 공사가 시급합니다. 동해안에서 수송할 수 있는 철도 물류 확보도 필요합니다. 하늘길은 포항공항 활성화와 항로 개설이 변수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영일만항을 기점으로 물류를 확대하고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낮은 핫산 물류사업 재추진과 항로 확대에 따라 석탄, 철광석 등 자원과 중국 동북 삼성 생산품의 수출입 기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항해사, 수리사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전문 학원을 포항에서 유치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 바다 상태에 있는 자유무역 지역을 빨리 매립을 해가지고 허브 물류 기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북방 경제 협력에 나서고 있는 동해안 지자체 간 협력도 중요합니다. 포항시는 북방 교류 협력을 담당할 TF팀을 신설하고 오는 11월에 포항에서 열리는 한러시아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유일한 컨테이너 항인 우리 영일만 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 그다음에 저희들 포항 간 실질적인 물동량 확보라든가 교류 협력 사업을 또 포항시는 오는 9월 말까지 북방경제협력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협력 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북방경제협력이 성공하려면 현재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지속돼야 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영덕군 등 국내 5개 지역의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영덕군과 울산시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발굴한 해역에 100메가와트 이상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까지 후보지에 대한 풍황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500메가와트 이하의 중소규모 해상풍력 보급과 조선해양산업과의 융복합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기로 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TF팀을 운영합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나 물품을 공사 설계부터 최우선 구매하고 민간 주택 건설 시 지역 상생 발전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구매 제도에 기존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에 이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참치는 한 마리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어종인데요. 최근 동해안 정치망에 참치떼가 몰려들고 있지만 어민들이 그냥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경북 영덕 앞바다에 쳐놓은 정치망에서 그물을 끌어올리자 길이 1m가 넘는 참치 수백 마리가 금세 배 갑판을 가득 채웁니다. 한 마리에 최소 1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어종이지만 어쩐 일인지 어민들은 연신 바다에 도로 버립니다. 돈을 바다에 다 버린다 그래. 우리가 판매를 하면 수천만 원이야. 어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올해 배정된 어획량 쿼터를 이미 소진해 지난 3월부터 조업정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참치 쿼터는 599톤이지만 대부분 대형 선망에 배정됐고 경북 지역 정치망은 517kg에 불과해 수십 마리만 잡으면 끝입니다. 가뜩이나 고기가 안 잡혀서 이렇게 어려운데 이 멀쩡한 고기를 잡아놓은 고기를 버려야 되니까 참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참치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대부분 죽기 때문에 다시 바다에 방류해도 어자원을 회복할 수 없지만 수산당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견만 되는 게 다 다른 나라 의견도 다 들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민들은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자연적으로 걸려 죽는 참치는 고래처럼 위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오늘까지 경주 보문단지 황룡원에서 관내중학교 2학년 6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영어 캠프를 엽니다. 남녀 10명씩 한 반으로 학생 60명과 원어민 등 교사 20명이 참여해 토론과 미니올림픽,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학생들을 미래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은 어제부터 3일까지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8 글로벌 게임잼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4개국 15개 대학에서 82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에서 팀을 구성해 48시간 동안 실현 가능한 기능성 게임을 디자인, 개발, 제작하고 시연하는 것입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사람은 물론 동물과 식물도 불볕더위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적도가 고향인 바나나 등 열대작물도 고온에 시달리면서 생육을 멈췄습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열대작물 재배 농장입니다. 노지에 심겨진 파초와 바나나가 한낮 따가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잎이 타들어가고 누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낮 2시쯤 이곳 온도는 습시 43.9도, 같은 시간 안동 지역 관측 온도 38도보다 5.4도나 더 높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하우스 안에도 벌써 40도를 넘으면서 바나나와 파파야 잎이 처지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파파야 잎이 이렇게 시드는 것은 그 토양 중에 수분 흡수량보다가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시듬 현상이 나타나고, 사람으로 말하면은 더운 날씨에 숨을 이제 헐떡거리며 쉬는 그런 현상과 같다고 보십니다. 스프링쿨러로 미세 물방울을 뿌리고 팬을 돌려 하우스의 온도를 낮추지만 한낮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바나나와 파파야 재배의 적정 온도는 27도에서 28도. 하지만 30도를 넘으면 생육에 지장을 주고 38도 이상에는 성장 자체를 멈춥니다. 제가 농사를 지은 지도 한 8년째 되는데 이런 더위는 원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열대작물이지만 날씨 자체가 너무 덥게 되면은 그 기한가도 많이 생기고 출하의 양 자체도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온을 좋아하는 열대작물이지만 35도가 넘는 고온이 20일 이상 지속되는 이번 폭염에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적도의 땅이 고향인 이러한 열대작물들도 불볕 더위에 맥을 못 출 정도로 한국의 여름은 점점 열대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지속된 폭염으로 배추와 무 등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7월 하순 기준 농산물 도매값이 평년보다 6.5% 올랐습니다. 특히 배추 도매 가격은 평년보다 50%, 무 가격은 66% 급등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농산물 조기 출하를 유도해 수급 안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릉 칡소를 명품 한우 브랜드로 육성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울릉군과 울릉칡소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관한 협약을 맺고 칡소 형질을 개선하고 개체수를 5,000마리까지 늘려 울릉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칡소는 오래전부터 울릉도 등에서 사육했지만 종 보존이 제대로 안 돼 현재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로 고민이 많은데요. 의성군에서는 귀농 귀촌 대상자를 30대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신개념 농촌 주거단지 도입이 추진됩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농촌 인구 유입 대책으로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제시했습니다. 도시와 달리 곳곳에 흩어진 농촌의 일자리, 주거, 육아 기능을 집적시킨 시범마을을 건설한 뒤 결혼 전후에 30대 청년층을 대거 유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은퇴자가 기존 마을로 이사오는 귀농 귀촌보다 훨씬 공격적인 개념인데 이철우 도지사는 의성 안개에서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할 때 도에서 무슨 사업이 있고 또 국가 사업이 뭐가 있느냐. 이왕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군데 직접 하면은 그게 일자리는 농업 기반 창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마을기업, 예술활동 지원, 관광 프로그램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을 위한 임대형 주거단지도 공급되고 출산지원센터와 의료기관, 보육시설도 마을 인근에 들어섭니다. 일단 청년층 2,300세대가 시범마을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갖추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반드시 성공해서 지방 소멸하는 그런 또 오점도 벗고 우리 의성군이 이게 성공해서 지역이 활성화된다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농촌, 청년 창업, 인구 등 여러 정책 목표를 공간적으로 한 지역에서 구현하자는 개념인 만큼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는 진통도 예상됩니다. 소멸에 직면한 농촌 공동체의 전례 없는 실험이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올 들어 한우 가격이 꾸준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한우의 평균 경락 가격은 킬로그램당 18,19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2% 올랐고 18,000원을 넘은 것은 2016년 9월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또 지난 6월 숫송아지의 평균 시세가 412만 원에 달하는 등 송아지 값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올랐는데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한우 소비가 회복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재 사고가 5건이 잇따라 발생해 8명이 숨진 포스코 건설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16개 현장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5억여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포스코 건설 본사는 안전관리비 목적에 사용 등 5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소속 현장에서도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미흡, 안전보건교육 부실, 안전시설 불량 등 위반 사항 수백 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스코 건설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은 18%대로 100대 건설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현장 비계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포항노동지청이 중소규모 건설 현장 600여 곳에 대해 추락 방지 시설 불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총 공사 금액 120억 미만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 적정 설치,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107명 가운데 29%에 달하는 31명이 비계 관련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영천 지역의 입 후보 예정자의 동생으로부터 지난해 10월 현금 20만 원을 받은 유권자 11명에게
수령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1인당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고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되면 수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항이 밤사이 27.1도까지 오르면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이 열기는 낮에는 고스란히 폭염으로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영덕이 34도, 경주가 35도 등 연속 3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까지 맑아 볕이 그대로 내리쬐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 더위 체감 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면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온열 질환은 고령층이나 유아, 어린이에게 더 취약합니다. 그 이유는 노령층은 노화로 인해 땀 배출이 줄면서 체온 조절이 어렵기 때문이고요. 유아나 어린이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입니다. 본인은 물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 34도, 포항 33도, 경주가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1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은 맑은 가운데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다음 주에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